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2장 8절 함수로서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떤 수 a를 선택을 해서 그 점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도함수, a에서의 속도, a에서의 변화율, 이 다 같은 값이죠.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떤 수를 선택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미분계수를 계산해서 그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보내주는 그런 규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함수로서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규칙 f가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우리는 실가함수에 대해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정의역이 되는 집합 a도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부분 집합입니다. b도 마찬가지 실수 전체의 집합 대문자 r로 씁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을 the set of all real numbers라는 뜻으로 real number, 실수, real 하는 뜻으로 r이라고 써요. 자, 그럴 때 a에서 b로 가는 규칙 f가 있을 때 이것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이 정의역에서 어떤 점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x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f 프라임 x. 그래서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 그렇다면 x를 f 프라임 x로 보내주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규칙을 우리가 함수로서의 도함수다. f라는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규칙이 역시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규칙을 도함수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이 정의역에서 어떤 점을 선택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봤을 때 그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라는 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함수라는 것이 하나의 함수가 되려고 하면 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들은 이건 그 도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함수라는 것이 함수로서의 규칙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도함수의 정의역서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이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f라는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 정의역 안에서 x라는 이 수를 선택을 해서 x에서의 그 주어진 함수의 미분계수 f'x를 계산해 보고 x를 f'x에 대응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때 그 규칙이 함수가 돼야 되고 함수가 되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은 제거한다라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f'x가 존재하는 그런 x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f'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제 최종 결론 정리를 할게요.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x를 f'x로 대응시키는 규칙. 그것을 f'x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x를 x에서의 미분계수로 보내주는 규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f'의 정의역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x가 f의 정의역에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f라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 안에 있다고 해서 f'x가 다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f'x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f'x가 존재하는 것들, 예, 이 기호는 존재한다라는 기호입니다. 예, 존재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exist라고 해요. 그래서 그 exist라는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 e를 쓸 텐데, 예, 그 e를 그냥 쓰면 심심하니까 예, 수학자들이 이렇게 y축의 대칭이 되게 예,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쓸 텐데 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f'x가 존재하는 그런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당연히 f'의 정의역은 f라는 함수의 정의역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커봐야 f의 정의역하고 같아요. 그런데 f가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점은 f' 정의역에서 제거되니까 f' 정의역이 f의 정의역보다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의 정의역은 fx의 정의역에서 f'x가 존재하는 x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값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지난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f'x는 a를 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예, f'x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f'의 정의역서 버리면 됩니다. 예, 존재하는 것들은 갖다 놓으면 되고요. 존재한다고 하면 예, 앞에서 배운 대로 x, fx라는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안 것이 예,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규칙도 어떤 함수의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규칙하고 같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의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다항함수지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즉, 이 함수의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x를 주고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문제예요. 네, 도함수를 구해라. 미분해라. 똑같습니다. f'x를 구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어에 네, 도함수를 구해라. 또는 미분한다. 예, 이렇게 또는 주어진 함수가 f일 때 f'x를 구해라. 예, 이렇게 예, 이런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예,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y는 fx라는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예, 미분을 구해라. 예, 요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 이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 그러면 y의 미분이라는 것이 dy라는 기호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dy를 구해라 하는 것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미분한다라는 것하고 미분을 구한다라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함수의 미분이 예,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오차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것은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예, 우선 도함수를 구한다, 미분한다, f'x를 구한다, 예,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용어다라는 거, 예,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계산해 볼까요? x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앞에서 배웠던 a가 x로 바뀌어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규칙은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규칙이 있어요.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식을 가지고 x 대신에 x 플러스 h 대입해서 fx 플러스 h를 계산하면 되고, fx는 똑같은 값이죠. 예, x에 x 똑같은 값을 대입할 거니까 그대로 그 규칙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 플러스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해서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고, fx는 똑같이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앞에 3승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위에 분자를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h의 3승은 x의 3승 플러스 3x제곱 h 플러스 3xh의 제곱 플러스 h의 3승, 이렇게 되니까 x의 3승은 뒤에서 빼주면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x의 3승 제거하고 남는 것만 쓰면 x 플러스 h의 3승에서 남는 것은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3승이 남았죠. 뒤에 x 플러스 h에서 여기 x라는 파트, 이 파트를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는데 뒤에도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빼주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x라는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h만 남았죠? 해서 마이너스 h. 자, 그럼 다 됐네요. 분자를 보니까 저하고도 h가 한 개씩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낼 수 있고요. h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3x제곱, 두 번째 항은 3xh, 세 번째 항은 3승이었는데 하나 묶어냈으니까 h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항은 h 묶어내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묶어낸 h하고 분모에 있던 h하고는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의 극한이죠. 이제 극한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극한의 변수는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x라고 표현된 것은 문자로 표현됐어도 h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이 극한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그 상수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3x제곱이 극한이고요. h가 곱해져 있는 것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할 거니까 곱법칙을 쓰면 0이 곱해지지요. 해서 3xh 플러스 h제곱은 0으로 가지요. 그렇다면 남는 거 마이너스 1.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예, 해서 이 극한은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이 다항함수의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얻은 거죠. 즉 fx를 미분했을 때 결과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 f'x를 구해라 했을 때에도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해서 결론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fx가 루트 x일 때 f'x를 구해라. 자, 그리고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점이 있어도 됩니다. 도함수를 구할 때. 그럴 때 도함수의 정의역에는 주어진 함수의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은 제거하면 돼요. 예, 그 점을 빼주면 됩니다.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을 제거하면 도함수의 정의역. 네, 어려운 거 없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이제 규칙대로 써주면 돼요. fx는 루트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c여서 루트 x 플러스 h. 그렇죠? fx는 루트 x 똑같이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이 있었죠? 이런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 중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켤레를 곱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지요. 루트 플러스 루트. 그렇다면 이 값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원래 있던 값하고 바뀌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켤레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분자는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가 곱해진 꼴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면 되지요. 그래서 a제곱 하는 것은 루트 치워서 x 플러스 h가 될 거고, b제곱 하는 것도 루트 x를 제곱한 거니까 x가 될 거고, 빼주면 x는 사라지고 h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이 값, 네, 켤레, 곱해줬던 이 켤레의 값만 남았죠. 그러니까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극한, 예, 법칙을 쓰면 됩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x 플러스 h는 x로 가요. 그럼 루트 c였으니까 루트 x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루트 x 하는 부분은 h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상수 역할, 루트 x.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근데 루트 x 두 번 더하면 2루트 x니까 전체는 2루트 x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정의역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f'x, x에서의 미분계수가 2루트 x분의 1이니까 f'x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x가 0이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x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주어진 함수는 루트 x였어요. 루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 x는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원래 주어진 함수 fx는 루트 x.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 이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f'x는 0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0이 아닌 곳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0을 제거하면 0보다 큰 곳이 남죠. 그래서 f'x의 정의역, 도함수의 정의역, 도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큰 쪽이다.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구간으로 표시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둥근 가로를 쓴다라는 건 알고 있죠. 포함되면 이렇게 꺾은 가로를 쓰겠죠.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 예, 이것은 fx의 정의역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 도함수를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많은 기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쓸 텐데 우선 사용되는 기호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f'x라고 쓰기도 하고요. 즉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서 y는 fx 이렇게 함수 표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 정의역에서 움직이는 이 임의의 점, 변수 x는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부르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y는 fx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가 움직이면서 fx가 결정되면 y는 그 값으로 결정돼야 돼요. 즉 x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y라는 변수는 우리가 종속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써서 어떤 함수를 y는 fx라고 썼다면 f'x라고 쓰는 거나 fx가 y하고 똑같으니까 fx를 미분하는 것은 y를 미분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걸로 취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값을 y' 하고 쓰기도 해요. f 대신에 y가 같은 거니까 y로 써서. 자, 그래서 y'x라고 쓰기도 하고요. 독립변수는 특별하게 다른 변수가 생각되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y' 하고 쓰기도 하고요. 독립변수는 x로 쓸 거야 하고 강조하고 싶다면 y'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자, 해서 첫 번째 기호는 f', 프라임이에요. 두 번째는 f'x를 독립변수가 x면 dx분의 d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하는 것의 역할을 dx분의 d라는 기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x분의 df라는 것은 f라는 함수에 dx분의 d라는 그런 연산을 적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x를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dx분의 d 먼저 쓰고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fx라는 함수에 dx분의 d라는 이 값을 연산했다, 작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y를 사용해서 f를 y로 바꿀 수 있어요.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기호를 배웠죠. f', 프라임을 쓰는 기호하고 dx분의 d를 써서 dx분의 df 이렇게 쓰는 기호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y로 바꿔서 쓰기도 하는 거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런데 다른 기호도 소개를 해볼게요. dx분의 d를 대문자 d로 쓰기도 합니다. derivative, 도함수, derive, 유도하다라는 뜻이죠. derive라는 뜻으로 유도한 함수다라는 뜻으로 derivative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대문자 d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df라고 쓰기도 합니다. f하고 y하고 같은 거니까 dy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독립변수가 x다라는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x라는 기호를 씁니다. dx, fx. y로 바꾸면 dx, y 또는 dx, y of x.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물리학자들은 그 함수 기호 위에다가 다트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f.x 또는 y.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기호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d는 데리버티브, 도함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독립변수 x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 좋을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y 프라임 dx분의 dy 또는 y를 내려서 dx분의 dy 그리고 대문자 t를 써서 dy 또는 dxy 또는 y 닷 이렇게 쓰기도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프라임 하는 기호하고 dx분의 d 하는 기호를 가장 많이 쓸 거다. 그래서 두 가지 기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호를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도함수를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fx가 절대값 x다.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절대값 x. x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에는 x하고 같죠.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x하고 같죠. 그래서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원점에서 꺾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fx는 절대값 x라는 함수, 예, 이 함수죠. 그렇죠?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원점에서 V자 모양으로 꺾어졌어요. 뾰족한 점이 생겼죠. 예, 우리는 이런 점을 뾰족한 점이라고 불러요. 뾰족한 점 또는 한자어로 뾰족하다라는 것을 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첨점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커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커습. 예, 이렇게 커습이 생겼을 때는 미분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해서 미분할 수 없다. 미분 불가능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계산하면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f'x를 계산해야 되죠. 도함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이제 분자를 계산하면 되는데 주어진 함수는 절대값을 취해서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함수값은 x 플러스 h의 절대값이고 x의 함수값은 x의 절대값이고 그렇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술을 또 한번 씁니다. 분자에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나왔죠. 역시 켤레를 곱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를 똑같이 갖다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면 분자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 모양을 곱해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x 플러스 h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의 제곱.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실수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실수는 항상 같아요. 그렇죠? 0보다 큰 수 절대값을 취하나 취하지 않으나 똑같으니까 역시 제곱하면 같겠죠. 그렇죠? 0보다 작은 수 절대값을 취하면 부호만 바뀌니까 제곱하면 같겠죠. 그렇죠? 0도 마찬가지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제곱하면 물론 다 0이죠. 그렇죠? 해서 그냥 제곱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절대값의 제곱은 x 플러스 h의 제곱하고 같아요. x의 절대값의 제곱은 x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제곱을 전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x제곱은 뒤에서 빼줬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제곱을 치우고 나면 남는 것은 2xh 플러스 h의 제곱. 이것만 남았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 분자는 h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h 곱하기 2x 플러스 h. 그렇게 정리하니까 분모에 있던 h하고 묶어낸 분자에 있는 h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극한 그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h는 0으로 가요. 그렇죠? h는 0으로 갑니다. 분모에 있는 것도 분자에 있는 것도 h는 0으로 가요. 그렇다면 분모는 여기 절대값 x, 여기 절대값 x 더했으니까 2 절대값 x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분자는 h는 0으로 갈 테니까 2x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이 극한의 변수가 h니까 x라고 표현된 건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해서 그냥 그 상수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2 절대값 x분의 2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극한값은 2는 약분하고 x의 절대값 분의 x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x의 절대값 분의 x라는 것은 당연히 x가 0일 때는 이 값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가 x하고 같으니까 1이에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x가 0보다 클 땐 1이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절대값 분의 x라고 쓰는 거나 x분의 절대값 x라고 쓰는 거나 같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분모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게 수학적으로는 조금 보기 좋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절대값 x분의 x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x분의 절대값 x라고 바꿔서 쓰는 이유는 그냥 분모를 간단하게 표시해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절대값 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다. 그런데 금방 봤듯이 결과를 봤듯이 x가 0이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뾰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선 미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x분의 절대값 x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x분의 절대값 x. 근데 그래프는 0에선 값이 없고 0보다 크면 0에선 빠졌으니까 빈 동그라미 값이 1이고 0보다 작으면 역시 0에선 빠졌으니까 빈 동그라미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죠. 해서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다시 정리해 보면 fx가 절대값 x일 때 f'x는 x분의 절대값 x다. 그렇죠? 이것을 나누어서 쓰면 x가 0보다 크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다. x가 0일 땐 값이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써주는 게 간단하겠죠? 한꺼번에 써주면 f'x는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그 점은 도함수의 정의역에 넣지 않았어요. 그 점을 없앰으로써 도함수라는 것이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도 어떤 하나의 함수니까 그 함수의 도함수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처음에 주어졌던 함수의 도함수의 토함수다라는 뜻으로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이계 도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역시 그 이계 도함수도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역시 함수가 되게 만들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계 도함수도 또 하나의 함수가 된 거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함수 자격으로 그 함수의 도함수를 또 생각할 수 있죠. 2계 도함수의 도함수를 3계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3계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가 됐을 거고 그 함수의 도함수를 4계 도함수다. 어렵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주어진 함수의 n계 도함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2계 도함수 이상은 주어진 함수의 2계 도함수, 3계 도함수, 4계 도함수 그 이상 그런 것들은 전부 주어진 함수의 고계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볼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f'x라고 썼어요. 고계 도함수를 얘기할 때는 그냥 도함수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고계 도함수를 얘기할 때는 특별하게 1계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함수도 하나의 함수예요. f'x의 도함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f'x의 도함수를 프라임을 2개 찍습니다. 더블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돼요. f의 더블 프라임 x다 이렇게 쓰고 처음에 주어진 fx의 2계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2계 도함수 f 더블 프라임 x도 하나의 함수니까 f 더블 프라임 x의 도함수가 있을 거고 그 도함수를 프라임을 또 하나 찍어요. 3개 찍습니다. 트리플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3개니까 f의 트리플 프라임 x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있던 fx의 3계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역시 3개 도함수의 도함수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트리플 프라임 x의 f 트리플 프라임 x의 도함수를 f의 4개 도함수다라고 쓰는데 계속 프라임을 찍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까지밖에 안 찍어요. 프라임을. 4개부터는 숫자로 씁니다. 그런데 쓸 때 몇 승 하는 것처럼 위 부분에다가 써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숫자만 쓰면 몇 승하고 혼돈되니까 괄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4라고 쓰고 승수 쓰듯이 위에다 써요. 읽을 때에는 f의 4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개 도함수는 첫 번째 도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first derivative라고 해요. first derivative. 이렇게 부르고요. 2개 도함수는 도함수를 2번 구한 거죠. 두 번째다라는 뜻으로 second derivativ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3번 구한 것은 세 번째 도함수예요. 그래서 third derivative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번째 것은 마찬가지 4개 도함수 4번 구한 거니까 네 번째다라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fourth derivativ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이상도 그걸 다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fx의 n개 도함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것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 하는 것을 괄호 안에 놓고 승수 쓰듯이 읽을 때는 f의 n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n번째 도함수다라는 뜻으로 n번째, nth 이렇게 nth 데리버티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f의 n개 도함수의 기호는 b라는 기호를 쓰기도 할 거예요. dx분의 d라는 게 프라임하고 똑같았죠. 그걸 n번 계산한 거다라는 뜻으로 그것의 n승이라는 기호를 쓸 텐데 분모 분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dx분의 d 하는 것이 dx분의 d의 n승 하는 그런 표기법으로 해서 이건 dx의 n승분의 d의 n승인 것처럼 쓰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 괄호를 풀고 dx n승 이렇게 써요. 그리고 dn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dxn승분의 dn승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런 기호는 의미만 있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 기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읽을 때에는 dxn승분의 dn승 하고 읽으시면 되고 그 뒤에 함수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xn승분의 dn승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fx를 y라고 두었다면 물론 다른 변수를 써서 z라고 두었다면 y 대신에 z라고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꼭 y로 정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변수가 있을 테니까 그 변수를 가지고 똑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y라고 썼다면 y로 바꾸면 된다. dxn승분의 dn승 y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고개도 함수, 그 중에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계도 함수죠. 그렇다면 1계도 함수를 구하고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미분해 주면 되죠.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x는 앞에서 구해봤어요. 앞에 예제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미분한 결과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의 더블 프라임 x는 f 프라임 x의 도함수죠. 똑같이 정의를 쓰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f'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f'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 f'의 x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f 대신에 f 프라임으로 바뀌어서 f 프라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f 프라임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예, 지금 앞에서 예제에서 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푼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한번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규칙이 있어요. x를 3x제곱 마이너스 1로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f 프라임 x는 여기 있는 규칙 그대로 가지고 와서 3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제곱항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3 묶어내고 x 플러스 h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x제곱은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것만 씁니다. 3 묶어냈고요. 2xh 플러스 h의 제곱 남았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빼주면 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0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자는 이렇게만 남았네요. 예, h가 적어도 한 개씩은 곱해져 있으니까 h 묶어내면 3 원래 묶어 나와 있었고 h 묶어냈고 남는 거 2x 플러스 h. 그렇죠? 이제 분모에 있던 h하고 묶어낸 h하고 약분해서 없앱니다. 없애고 나면 남는 거 3 곱하기 2x 플러스 h. 이것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법칙을 쓰면 돼요.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의 변수는 h. h하고 관계없는 것은 문자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수 역할밖에 못한다. 그리고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간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남는 건 3 곱하기 2x네요. 계산하면 6x가 되지요. 예, 그래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일 때 이 함수의 이계도 함수는 6x라는 다항함수다. 어렵지 않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